자, 겸동이 5인방 모시겠습니다. TBS에서의 신장식의 신장개업의 네. 신장개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다. 축하 화환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TBS에 신장식 변호사 한 팬이 TBS 보냈어요. 근데 그거 가져온 거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돈 주고 주문한 거야, 진짜. 근데 똑같은 걸. 모양이 달라. 리본 그렇군요. 모양이 달라. 리본 모양이 다르다. 아유, 혹시 감사합니다. 리본가리 아닌가요? 리본가리. 리본가리. 꽃도 달라. 자, 꽃이 좀 다르다. 믿으세요. 아유, 이렇게 네. 믿음이 없어서야. 아니. 예, 버터 오늘 마지막 뻘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예, 8월이 버터의 달이에요. 8월이. 한동안 안 왔던 버터를 한번 왜냐면은 약간 밀어내보자. 우리 그 시청자 중에 믿지를 못해가지고 안 먹어본 분들이 아직도 많아. 못 믿으시면 그래서 맛보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위험. 하는 거야. 가염. 진짜 가염이 나요. 가염이 나. 나는 거짓말 못해요. 깊은 맛으로 따지면 무염도 좋아요. 나도 사실은 가염이 좋아. 네. 가염은 그냥 먹어. 보통. 무염은 빵에 발라 먹고. 백김치, 경기도 김치, 전라도 김치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 백김치, 무염. 중간은 서울 김치. 가염은 전라도 김치. 감칠맛이 빵빵빵. 그렇지. 이거는 한국에서 맛본 적이 없는 맛이거든. 본토의 맛. 지난번에 빵에 팥이랑 같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앙버터. 앙버터 만들었을 때 감동이었어. 팥이랑 먹었는데 버터 맛이 살아나. 내가 버터 찾아 산말리 해본 사람으로서 요게 제일 맛있다 하는 버터예요. 네. 이 버터만으로도 대접받은 느낌. 또 맛있는 김치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이 김치 하나로 완성이다. 저는 계속 기억에 남는 게 그 앙버터빵 구워두고 기억에 남아요. 계속 이렇게 입에 맛이 남았다가 계속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요. 중독성이 있는 음식이 그런 거잖아요. 네. 네. 중독성 평양냉- 있다고. 후배 중에 정말 미맹? 맛을 잘 몰라요. 걔는 김밥 천국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대. 그 친구에게 가진 깊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맛있는 것들을 모르고 산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 서기호 변호사님 와 이제 계신데 들어오세요, 이제. 네. 본인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돼. 아유. 다 끝나면 들어오겠다. 변호사님 들어오세요. 자, 오늘은 두 가지 이슈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조민 씨.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은 좋다. 전적대학. 그러니까 대학원 지원하기 전에 전 대학 고려대죠. 네. 그 성적으로는 지원자 중에 3위고, 그 다음에 영어 성적, 제출랭으로는 전체 4위고, 성적은 좋다 이거야. 보통 이런 입시 비리 관련 얘기할 때 네가 실력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자리를 네가 뺏었다고 공격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야. 성적으로 그냥 붙을 사람인 거야. 다른 학생이 불이익을 받고 탈락한 게 아니야. 첫 번째 그걸 얘기해야 돼.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안에는 표창장 내용이 없어요. 평가 대상이 아니야. 블라인드 평가에서 심지어는 수험 번호 외에는 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입학 사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부산대에서 직접 얘기하잖아. 조사한 공정위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불공정 프레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 이게 그렇지. 이제 20대들의 분노의 포인트였어요. 실력이 안 되는데 네가 거기 들어갔다. 이거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표창장이 부산대 학칙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되냐? 그것도 없어. 학칙도 없고 법령도 없고. 경고 문구가 붙어 있다. 마치 담배 가게 이 담배 피우면은 폐암으로 죽어. 그러니까 너도 폐암으로 죽는 거야. 그런 것과 같은 식의 주의사항이 있죠. 주의사항. 주의사항. 핵심이 대학은 법원의 거를 끌어왔고 법원은 대학을 끌어다 붙여요. 서로 핑계를 대는 거거든. 법원에서는 대학의 입시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야. 근데 대학은 방해된 업무가 없다는 거야. 네, 전 방해받은 적 하지만- 없는데요. 업무 방해가 됐다니까 매우 라고 판결을 내리니까 대학은 업무 방해 받은 건 없지만요. 법원이 유죄를 때렸으니까 우리는 잘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핑계해야 되는 거야. 이게 김경수 지사 판결하고 어떻게 비슷한 게 거기서도 네이버 등 댓글 업무 방해됐다라고
판결에서 했는데 정작 네이버 쪽에서는 우리 방해받은 거 없잖아요. 댓글 관련해서. 어제 부산대 발표를 잘 보세요. 우리는 내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법원에서 저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게 야비하다고 보는 게 비겁하고 법원은 대학 핑계를 대고 대학은 법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게 안 맞아, 합의. 서로 사마띠 아니하잖아. 합의 안 맞아. 완전히. 맞아요. 근데 실제 내용은 뭐야?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 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 공인된 영어 성적도 우수해. 의사고시도 합격했어.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실력과 내용이 실제 하는 거야. 실체가 있어. 있는데 법원 핑계를 대고 학교 핑계를 대면서 이 10년을 무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딨어, 세상에. 뭐 서로 핑퐁 치냐? 라고. 심지어 대학 내에서도 의견이 안 맞죠. 결정권을 가진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거 안 할 거야. 왜 우리한테 이런 거 왜냐면 결정해? 대학 역사상 이런 적이 없거든. 네. 처음이라고. 어떤 본인 대학도. 얘기해요. 처음이라고. 이런 거 가지고 의사고시까지 합격해서 병원에 가 있는데 입학을 다 취소해버리면 그 고등학생이 되는 거 아니야? 10년간을 다 무효로 만드는 거 아니야? 부산대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관공서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민간인에 대해서 그 정도 불이익을 주려면 그 관공서도 강제 규범에 가까운 법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법에도 없고 학칙에도 없었다. 거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조치를 취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었냐. 공장장이 얘기한 10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 법에서 따지는 게 균형이에요. 그걸 무효로 돌려서 얻는 이익이라는 것과 그걸 인정할 때 얻는 이익이라는 걸 비교해 봤을 때 10년을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정도의 심각한 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비례 원칙이라고 이제 법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입학 취소해 버렸을 때 받는 이 조민 양의 타격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 면허 취소되죠? 고대한테도 요구할 거 아니야? 보수 쪽에서 달려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죠.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게 학칙도 아니고 고등교육법도 아니고 지원자 유의사항이란 말이에요. 유의사항을 근거로 해서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가 적법성을 먼저 따져야 돼요.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안 근거 된다고 법령이 그랬잖아요. 되냐. 근거 안 예, 그러니까 이게 행정소송으로 그거. 하면 1번이 그거, 두 번째는 비례원칙. 자,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년 인생을 이렇게 날려버리는 게 말이 되냐. 의사들 성범죄 저질러도 면허 취소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성폭력에도 여기서 면허 취소 안 돼요. 의사 면허를 취소시켰다는 거 아니야? 의료 사고가 나도 취소가 안 되죠. 사람이 죽어도 취소 안 시키는 의사 면허를 취소시켜야 된다고 지금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행정소송 얘기를 꺼냈으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입학 취소 사례가 있었거든요. 강남대학교 법학대학원, 로스쿨. 국립대 대학원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입학 취소를 시켰다가 그 입학 취소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있어요. 그 판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취소를 시키려면 입학 자격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를 했거나 그렇지. 아니면 전 대학의 성적 평가가 잘못돼 있어야 된다. 아예 진학을 할 수 없는 성적이었거나 또는 그 서류 때문에 통과가 됐거나 그러니까 대학 고대 졸업한 졸업장이 사실을- 가짜였거나. 네, 대학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 성적 증명서를 위조한 경우 그게 아니면 대리 시험을 쳤거나 그렇지. 한마디로 실력이 컨닝을 안 했거나. 되는데 들어왔을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그거 뒤집어졌잖아. 이거는 그 근처도 안 가는 거야. 대학에서 그게 무슨 합격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느냐? 아닌 것도 다 알잖아요. 아니,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자소서에 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심지어 자소서 자체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게 합격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안 된다고 말하잖아, 자기들도. 대학 측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다 알아. 그 표창장으로 입학한 건 아니라는 걸. 그런데 그거는 그냥 모른 척하고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났으니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계속 부산대에다 압력을 넣었잖아. 그러니 법원에서 유죄가 났으니까 우리도 그냥 할 수 없다. 이거 아니야, 그냥. 맞아요. 그냥 이거야. 이걸로 대학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도. 그래서 입시공정위원회에서도 자기들은 결론 못 내리겠다. 대법 판결도 안 났는데 심지어는 예비야, 예비. 대법이 뒤집어지거나 행정소송이 패소하면 다 뒤집어질 내용이거든? 지금 이 시점에 결론도 안 나는 걸 예비로 왜 발표하냐고. 네. 예정처분 결정이란 걸 한 거고요. 예정처분 결정이란 국립대니까 공공기관이에요. 당사자한테 너 이거 예정이야. 그러니까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절차법상 이런 과정을 거쳐야 그리고 돼요. 나서 네. 동의할 수 없으면 행정소송을 가는 네, 거고. 가는 거예요. 이런 절차들이 다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예정처분 결정을 하고 청문 절차를 두는 거는 그 처분을 받는 조민을 위한 거예요. 조민이 충분히 자기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조민한테만 알리면 돼요.
왜 기자회견을 이걸 왜 하는지 저는 생중계를 납득할 하냐고. 수가 없어요. 이걸 생중계해가지고 결론도 안 났는데 저작거리에다가 먹을거리를 하나 던져놓고 자 먹고 뜯고 씹고 즐기고 다 해봐. 그러면은 거기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보고 우리는 그때 판단할래 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인민재판에 붙여볼게. 그래서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잔인하다. 기자회견을 했다는 자체는 정상적인 대학의 그런 행정이 활동은 아니지. 아니잖아요. 너무 이게 비정상적이잖아요. 법의 껍데기를 쓰고 행정의 껍질을 쓰고 정치 행위를 한 거지 이게. 대학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고 멀쩡한 사람 인생 10년을 무효로 만든다는 인상을 여론시장에 던진 거예요. 네. 여론시장에. 던진 거예요. 이게 행정소송을 통해서 뒤집어졌을 때 지금 입은 피해, 앞으로 몇 년 동안 입을 피해는 손해배상 누가 책임질 청구할 거야? 데가 없어. 손해배상도 누가? 안 돼요. 이건 징역도 아니고. 근데 제가 사실은 되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아요. 이미 언론에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어요. 민심 떠보려고. 이 국면에서 제일 잔인한 거는 언론에서 이렇게 저작거리에 조리돌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대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의사면허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입학이 진짜 잘못됐어 라고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취소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해요. 앞으로 최소한 이 순서대로 가도 2, 3년 훨씬 더 뒤에요. 근데 왜 그걸 지금 끄집어내서 대선에 영향을 주는 거야. 불공정하고 특권 계층이고 그 이미지를 주려고 한 사람의 인생 10년을 조지려고 하는 거잖아. 조국 전 장관 얘기를 다시 이슈로 뛰어나와야 공정이란 화두를 꺼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근데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엔. 근데 신장식 변호사 설명한 그게 순서가 원래는 그게 맞거든요. 원래 순서는 이래요. 근데 오늘자 어제자 뉴스를 찾아보세요. 이미 다 결론 내려줘서 보건복지부가 같아요. 절차에 들어갔다고까지 써요. 들어갈 수가 보건복지부가 절차에 없어. 들어갔다고. 들어갈 수가 어떻게 없는데 그냥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사람들 머릿속에 결론이 난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결론이 사람들 머릿속에 나 있으면 지금 인턴하고 있는 병원에서 또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어요. 이건 그냥 정치 행위야.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거야. 난 이게 성공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걸 가지고 역시 조민은 10년 다 날려야 돼. 이렇게 일반인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너무 가혹하다고 그거는 생각하더라고. 보수 진영의 일반적인 유권자도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하다라고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예요, 이건. 근데 이거의 기획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지. 끝까지 몰아붙이려고 할 감정이 없어. 실제로 이번에 부산대 영어 성적 4위, 학부 성적 3위 공개되면서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부산대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영향을 안 미쳤네? 유감스럽게도 서 변호사님 그 내용이 보도된 데가 거의 없어요. 조금 있어요.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 돼요. 예. 비네뜨기 배치를 안 해놨어요. 그거를 숨기지. 기사를 뽑았더니 저보고 친조국 언론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저는 안 할 수가 없어요. 13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 이거 이렇게 기사 쓰면 안 된다 하니까 친노 좌파라서 이렇게 기사 쓴다고 합니다. 친도 맞잖아. 그만해, 이제. 그걸 없어. 숨겨. 왜냐면 숨겨. 그거를 보는 순간, 그러면은 성적은 좋았네? 들어갈 성적이었네? 이게 나오잖아. 없어. 그래서 안 나와. 기사는 썼는데요. 포털이 숨겼더라고요, 또. 성적이 좋았어? 그리고 표창장은 아무 영향이 없었어? 그러면 싹 인식이 바뀌잖아요. 뭐야 지금까지 우리 뭐 했어? 포털에 노출된 기사들은 그러면 이제 의사도 날아가는 거야? 면허? 이렇게 몰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포털에 노출되는 제목만 보면은 취소가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정말. 개놈의 새끼들이야 진짜. 머니투데이도 보면은 부산대는 원죄가 없나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 기사는 구석에 콕 처박혀 있어요. 기자회견을 왜 해 이걸 가지고. 최종 결론도 아닌데. 당사자한테 통보하는 절차인데 사실상. 그런데 뜻대로는 안 된다고 봐, 난 이거. 최종 결론도 그렇고 조민 씨는 전문의가 될 거예요. 본야로 남을 거예요. 아빠보다 훨씬 강해. 응? 결국은 전문의가 될 거야. 근데 그때까지의 고통은 누가 보상하냐고. 이 개놈의 새끼들. 그러니까. 정말 잔인해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시다. 김건희 씨의 작은 외할아버지가 등장을 했는데 대선 후보 부인의 작은 외할아버지 등장은 헌정사의 헌정사의 처음인 것 같아. 최초의 등장이에요. 장모 최 씨가 조실부모 하셨어. 그래서 장모 최 씨의 사실상 부모 노릇을 하셨대. 그래서 결혼식 때 혼주도 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작은 외할아버지는
상당히 먼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사실. 가족이었던 네, 거지. 사실상. 그리고 네. 실제로 뭐 100일 된 그 김건희 씨를 실제로 뭐 키웠다고 키우기도 하니까. 하고. 어린 김건희 씨를 키웠다고 하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할아버지였던 그냥 거야. 할아버지.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이 양모 검사의 모친이 했던 인터뷰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모친이 했던 말과 플러스. 장모 최 씨와 18년째 분쟁 중이었던 정재택 씨가 했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한 게 문구로 남아있네? 어머나? 그것도 그냥 그것도. 개인적으로 쓴 것도 아니라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에 자기 진짜 모든 걸 걸고 쓴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시점도 2012년인가? 10년 전에. 예, 이미 2012년에 제출했던 탄원서. 그 양모 검사의 모친은 치매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쳐. 그리고 정대태 씨는 분쟁 당사자라서 그렇다고 쳐. 근데 가족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잖아. 무게가 다르잖아.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씨가 단순히 이제 뭐 양모 검사와 사적인 관계였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검사의 권력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자랑했다. 또 한 가지가 윤석열 예비 후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내 배경이다. 자랑했다. 법원에 제출했다니까. 공증까지 받았죠. 다른 후보였으면 끝나죠. 자금 외할아버지 막 찾아가서 막 인터뷰하고 난리 났지. 오마이뉴스가 이게 처음 보도를 했는데 거기도 보면은 2012년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중수 1과장한테 그 전화를 받은 내용을 공개하고 있죠. 그 사람에서 정태택이라는 사람은 순 사기꾼이다. 그때 양모 검사의 모친이 양모 검사를 해코지 하려고 했을 리는 없잖아. 아들인데. 아들. 작은 외할아버지가 양모 검사하고 가족 아니잖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 가운데 정대택 씨가 주장했던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주장을 서로 다른 세 사람이 하잖아. 여기서 핵심은 양모 검사와 김건희 씨가 사적 관계라고 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세 명이 같은 얘기를 하니까 거의 팩트. 그래요. 사실상. 제가 여기서 구조대로 출동합니다. 제가 양평 쪽에 외곽 아. 취재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평 쪽에 주변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좀 탐문 취재를 지금 들어갔더니 그 최은순이라는 사람 옛날 같은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장모의 지인들이 있는 동네 예, 지인들. 장모 그 같은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명절 때 고향에 오면 그렇게 사위 자랑을 하는데 사위 이름이 바뀌었다. 근데 검사라더라. 아니, 근데 그 둘 다 사람들은 검사였어. 누군지 네. 모르겠는데. 이름이 바뀌- 이름은 바뀌었다. 아니, 이름이 중요한 거는 바뀌었다. 둘 다 검사였다는 거죠. 근데 그 검사다. 이제 그 영혼 재밌다. 나는 이름 모르겠어.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 바뀌긴 둘 다 검사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 사위가 누구누구를 감옥에 넣었다. 라고까지 자랑하고 다녔다. 두 번째도 크리티컬한데. 내 사위가 힘이 센 검사다. 사위가 감옥에 넣도록 해 주었다는 말이잖아. 그렇지.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종류의 기억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실제 양모 검사하고 김건희 씨가 사적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아무런 사적 관계가 없다고 했으니까, 있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쓰여질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지. 이것도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그렇게 뭐 동거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 검사가 바보입니까? 정대택 씨와의 법적 분쟁 또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아크로비스타 부동산 문제도 불거질 수도 있고, 김건희 씨 본인의 해명도 거짓이 되는 것이고, 그거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했던 대응들도 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달라질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부터. 당장 현재 진행형으로 정대택 씨 고발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새롭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제가 뭐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원래 가족이 한 번 돌아서면 남보다 더 합니다. 오랫동안 저희들을 괴롭혔던 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내가 써줄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제 90이 넘으셔서 그때도 80이 넘은 연령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또 정정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90인데 막 쩌렁쩌렁하게 목소리가 그럴 수도 있는데 쩌렁쩌렁 80인데도 윤희숙 씨 아버지. 3,300평 땅 살 때 36년생이가 그래가지고 나도 그거 진짜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서 아버지한테 줬다. 나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 KDI에서 예타를 하긴 했는데 예, 예타했어요 거기. 그 이전에 구매를 했단 말이지. 거기까지는 안 가겠어. 안 가겠는데 가고 싶어서 아주 그냥. 근데 내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첫째, 구매 당시에 10억 원짜리거든. 서울에 계신 80이 다 된 노인께서 네.
10억을 들여가지고 농사 짓겠다고 3,300평을. 지방에 3,300평을 산다는 게 이게 첫 번째 납득이 안 가. 굳이 동대문에서 세종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산업단지 1km 직선거리. 텃밭을 그럼 주말 농장이나 조그만 거 하잖아. 그래. 양평으로 가야지. 보통 한 고랑 두 고랑 이렇게 그렇지. 해요. 일산으로 가거나. 그렇지. 땅을 사지도 않아. 사실은 그럴 때는 공동으로 모아서 하지. 그렇지. 이거는 3,300평을 80대 분이 농사를 짓겠다고 10억 땅을 지른 거 아니야. 지금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거 진짜 농사지는 호남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5,000평도 살 텐데. 진짜 그치? 농사를 지으시려면. 진짜 농사 지을 거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는데? 그러니까 그 돈으로 훨씬 큰 땅을 살 수도 있어. 농장 차려요. 농장 10억이면 시골에 내려가면. 그런데 두 번째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은 KDI가 세종에 있어요. 윤희숙 의원이 KDI 연구원 시절에 세종에 살았거든. 그래서 공무원한테 주는 아파트 그거 분양받아가지고 거기 살았거든. 근데 지금 윤희숙 의원의 주장으로는 아버지하고 벌써 수십 년째 26년째 분리된 회계 분리된 살림이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니야. 자식이 모를 수 있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딸 사는 동네 옆에 땅을 10억치로 샀는데 딸한테 비밀로 해. 이거는 이상하잖아. 윤희숙 의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변명거리가 하나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나 딸 옆에 있으려고 여기 산 거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거든. 그렇지. 그게 날라갔어. 생각해봐요. 80이 다 된 분이 10억 땅을 농사 지으려고 딸 사는 옆에 샀는데 딸한테 비밀로 했어. 이거는 내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 농사를 3,000평을 짓지만 딸한테는 비밀이야. 근데 그 밭이 딸 집 옆에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 농사 짓고 서울로 와야지. 퇴근은 서울로. 그 다음에 농사 짓겠다고 했잖아. 근데 한 달 만에 다른 사람한테 농사를 짓게 해요.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다. 근데 이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을 하니까 동대문에 있던 아버지 주소가 어머니랑 분가해서 세종으로 가. 조사하는 기간 동안만. 그 다음에 조사가 끝나니까 다시 동대문으로 와. 아니 딸은 산 것도 몰랐는데 딸이 조사받는다니까 주소를 그렇게 한다. 그것도 좀 이상해. 구성해. 부성해.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을 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납득을 하고. 아니 이준석의 눈물. 납득한 정도가 아니라 억울하다고. 나 공인으로서 직계 가족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뭐 이랬으면 나는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막 화를 내. 왜 화를 내냐고. 아버지한테 화를 내야지. 화를 내려면 아버지가 땅 몰래 샀다는 거 아니야. 왜 딸한테 그것도 안 가르쳐 줬어?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한테만 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우리한테 화를 내고 그래.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정말 미친 건가? 아니 무슨 뉴스 기사도 윤희숙 의원의 분노 막 이런 거 나와. 누구한테 분노하는 거야? 그 기사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분노해야지. 국민의힘이나 윤희숙 의원이 그러는 건 이해가 가요. 프레임의 전환이지. 한마디로 예. 말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언론이 왜 거의 같이 놀아줘? 맞아. 내 말은 그 말이야. 당사자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미친 척 할 수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언론이 거기 따라 놓느냐고. 왜 지가 당사자야? 윤희숙 의원이 분노하면서 기자가 같이 분노해서 막 기사 써서 누구한테 분노하는 왜 거야? 언론이 거기 감정이입을 해? 지가. 아니 누가 땅을 강제로 사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가 딸이야? 돈은 자기들이 벌어놓고 왜 화를 내? 시세를 알아봤어. 대략 한 25에서 30만 원 언저리에 2016년 당시에 팔렸어요. 근데 지금은 시세 차익이 그걸 안 알리니까 분노할 만하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한 거라니까. 지금 바로 보니까 하늘 대상이 없어. 누구한테 화를 낸다는 거야 지금 도대체. 아버지가 비밀로 해서 화가 그럴 났다고. 건데 이거 아버지가 기사 나가라 비밀로 해서. 말하면 안 오르잖아 이제. 아버지가 비밀로 해서. 윤희숙 그걸 의원이 알려줬으면 좋겠어. 누구한테 화를 낸 건지. 아니 이거 안 들켰으면 글로 국회를 옮겨가지고 더 큰 이익을 봤어. 그거는 돈을 어쨌든 벌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팔아도 왜 화를 내는 거야? 이제 알았다. 왜 화를 내? 이게 조용히 묻혀갔으면은 나중에 80억, 100억이 넘어갈 건데 지금 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일찍 발견돼가지고 아니 난 진짜 어처구니가 살아야 되는 없어. 상황이 될 수 아니 있잖아요. 이 양반을 왜 화를 내고 있지? 분노가 향하는 곳을 정확하게 지적해달라고. 그거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그게 왜 야당 탄압이야? 난 웃겨가지고 아버지가 땅 샀는데 어떻게 야당 탄압이야? 아버지가 돈 벌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민주당 지지자였던 거예요. 나는 이게 아무리 해도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막 기사로 써주고 있더라고.
어떻게 야당이 탄압이야. 땅을 못 사게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땅을 사면 돈 벌 수 있는데 야당만 사지 마. 그랬다는 그래야죠. 근데 나 대선 후보들도 그렇고 김웅 의원 내 친구 윤희숙은 그런 사람 아니야. 대선 경선하는데 파리에도 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퇴할 명분 되는 거죠. 아닌데 그러니까 이번에 사태도 쇼라는 거죠. 자기를 불쌍하게 만들어서 불쌍하게 사람들 보게 해가지고 거기다 그리고 왜 연좌제를 갖다 붙여?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연좌제? 무슨 연좌제야 그게? 다 사인 받고 갔는데 무슨 연좌제냐고. 아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직계가족 정보 연락 거부한다 이랬어요. 직 동의 다 썼잖아. 모든 국회의원들이. 무슨 연좌제야. 3대 조상이 빨치산이었는데 그걸 끌어다 붙일 때 연좌제지. 무슨 해명이 하나도 나는 이해가 안 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래놓고 화를 내. 나 사퇴할 거야. 막 화내는 거 아니야. 나 말리지 마. 대표는 울었잖아요. 그 와중에 당대표는 울었잖아. 이준석의 눈물. 그거를 보고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어요. 왜 웃으세요, 진짜. 심각하게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누군가의 대선 캠프에 가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 저격수로 이름을 날릴 것이다. 감히 예상합니다. 이준석 대표 울었지,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다 같이 있는 거겠지, 이렇게. 서로. 나는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궁금해. 윤희숙의 분노. 화를 어디다 내는 거야, 대체. 자, 들어갔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여기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야 되는데.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야 되는데.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자,